미디어 역할에는 이제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있지만 그 사회를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적들 다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예. 광주 민주화항쟁을 지지했던 융 힌스페이터라는 기자가 바로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기자는 자기 목숨 걸면서 그거 다 차용했어요. 그리고 그거 힘들게 독일로 보내고 그거 덕분에는 전 세계 사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많은 도움이 돼서 2003년 한국에서 언론상 받았어요. 언론상. 언론상 받았죠. 받았어요. 정말 큰일 하셨죠. 일본에서는 24시간 TV라고 이제 1년에 딱 한 번 하는 24시간 생방송으로 하는 자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이나 뭔가 난치병 그런 환자분들이 나와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리바라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감동 포르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우리가 감동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나쁜 거라고 이제 비판을 해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거 작년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24시간 TV 이제 할 건데 어떻게 될 건지 시청자들이 되게 민감해졌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우리 좀 바뀌었어요. 미국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 그 비만 문제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버릇, 우리 음식 버릇 관련 그런 뭐 다큐 몇 개 나왔는데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슈퍼 사이즈 미라는 그 다큐가 있었는데 맨날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쭉 계속 뭐 맥도날드 패스트푸드만 먹고 계속 슈퍼 사이즈하고 그거만 먹으니까 병원 갔는데 그 암이 진짜 술에 중독자의 암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사회이지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먹는 버릇 좀 바꾸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슈퍼 사이즈 미를 보고서 패스트푸드를 끊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살 빠졌어요? 진짜 살 많이 빠지고 계속 오래 먹잖아요. 사람 감정도 되게 우울해져요. 네, 패스트푸드 그리고 먹으면. 또 그 다큐의 임팩트가 그 이후는 그런 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그런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점점 헬시한 그런 뭐 몸에 좋은 메뉴 추가했어요. 뭐 어떤 뭐 맥도날드 샐러드. 네, 뭐. 전직 패스트푸드 모델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 빠라빠빠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적당히 네. 뭐라고 했어?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아니 끝났어요. 계약 끝났어요. 그럼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난 다니엘 헨리로 바뀌었죠. 아, 동급이에요? 아니 굉장히 후임. 예, 그레이드가 높아졌죠. 근데 뭐 저는 패스트푸드 먹긴 먹는데 적당히 먹어야죠. 너무 먹으면 확실히 건강을 해치는 것 같고요. 파키스탄의 카라치시가 제일 큰 도시인데요. 인구도 많으니까 이런 그 제일 더러운 도시예요, 사실. 거기 맨홀 뚜껑이 문제 생겨가지고 열어 있는 지역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알람길 칸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맨홀 뚜껑이 열어 있는 지역 찾아가가지고 그 뚜껑 바로 옆에서 시장님의 기름을 그려가지고 아래서 해시태그 fix it라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예요. 멋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올려가지고 화제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액션을 해가지고 33,000개 뚜껑을 수리했어요. 그 다음으로.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해시태그 fix it라는 게 이제 봉사 단체가 돼가지고 카라치시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이제 큰 단체가 됐어요. 네, 완전 인기가 많아요. 좋은 결과가 가져왔. 네네. 우리나라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저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것 중에는 우리나라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저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것 중에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고 위생에 좀 약간 신경을 안 써서 좀 불결한 식당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시청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조우종의 식권사수라고 해서 가서 그 주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한테 식약처 직원들하고 동등한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저는 정말 그 의무감에 완전히 충실했기 그냥. 때문에 나는 이 식권 사수를 하겠다. 위생 안전에. 그래서 가서 단속하는데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어디예요? 굉장히 더러운
식당들. 정말 공분을 살 만한. 공부를 왜냐면 바퀴벌레가 갑자기 확. 그 옆에서 근데 이 뭐 삶고 있어. 그런 거 볼 때 시청자들이 저건 안 된다. 라고 공분하거든요. 장사에 바빠서 이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맞아요. 저희가 일깨워드리고 좀 더 깨끗하게 음식을 주세요라는 캠페인이었죠 그때. 황지영 씨는 기억나나요? 저희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미디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향, 언론이 가졌던 그 워치독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절감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짜. 네, 전 처음에. 현장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특검 사무실을 현장 나가서 취재를 딱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딱 갑자기 최순실 출두한 거예요, 특검에.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맞아, 내리면서 그 뒤 장면에서 리포팅을 했었어요. 뭔가 사건이 흘러가는 걸 온몸으로 느끼니까 언론이 들었어. 보람이 또. 보람이 또 막 있고. 그때가 연병안에 그때. 네, 그 연병안에. 연병안에 그때 그. 네. 최근에 이제 그 미디어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 전문가 강연을 통해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강연과 관련해서 강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다워의 감독님이잖아요.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렇게 나한테 신곡에 대한 강연했어요. 근데 신곡이 이탈리아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책이지만 이거 14세기에 써가지고 중세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럼 너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로베르토 베니니가 그거 다 공부하고 되게 재밌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피렌체 관장에서 좌석 4,200개 13일 연속 다 완판됐어요. 와, 콘서트구나 거의. 네. 왜냐면 그 책이 길어가지고 13일 동안 매일매일 그냥 일부 하는 거 다 완판이어가지고 피렌체 말고 로마에 가서 더 큰 데에서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그때 12만 명 왔고 그리고 그때 TV에서 중계했는데 1,000명 시청했다고. 1,000만 명? 1,000만 명. 야, 근데 너무 로맨틱하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4천 몇백 명이 며칠을 와서 듣는다는 게.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다 봤는데 감동적이고 너무 재밌고 대박이에요. 일본에서 옷을 다 벗고 듣는 강연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 특이한 게 거예요? 많아. 아니 근데 그 장소가 목욕탕이에요. 아니 객석은 너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열차에 타 있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를 저렇게까지 저러고 있어. 예, 이거는 하다카노 학교라고 해서 이제 얼거숭이 얼거숭이 학교. 학교라고 하는데 예, 이거 프로젝트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뭐 옛날에는 목욕탕 가서 뭐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면서 정보를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네, 지역 활성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되게 인기 많아서 그게 신청을 해서 가야 돼요. 미국은 작년 대선 때부터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고액 강연료가 좀 많이 이슈됐어요.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후보인 그 힐러리 클린턴도 몇 개 회사의 조대로 강연 한 회당 그 3억 정도 받았다고 얘기 나오는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퇴임하고 나서 강연료는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빌 클린턴 보면은 퇴임 후 쭉 지금까지 해온 그런 뭐 강연 봤을 때는 1,200억 정도 벌었다고 얘기해요. 강연만으로. 강연료로. 네. 와. 강지영 씨도 강연 해보셨죠? 저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가서 저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저도 이제 후배들에게 이 언론의 생활을 아나운서의 생활을 알려줘야지 하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냥 한 학생이 연예인 누가 멋있어요? 연예인 누구 봤어요? 누구랑 친해요? 생각해서 질문해 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실히 답변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성실히 답변했죠. 누구라고요? 네? 저희도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누가 제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실물이 좋던가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백상 예술대상 할 때 대기실을 한번 이렇게 싹 돌았었어요. 인터뷰 때문에. 다 만났네요. 그래서 거의 다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냥 카리스마가 넘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B 씨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이돌들이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선배니까 쫙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언제 저 춤이야? 사회자한테도 이거 하면서 잘했어요. 테이너. 오늘도
돈은 없었다. 각 나라의 다양한 강연이나 연설 중에 사람들이 심금을 울려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명언이 있죠. 중국 그 알리바바 CEO 마원이 강연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더 가혹하고 내일 더 가혹할 것이다. 근데 모레는 아름다운 예정이지만 대부분 사람이 내일 밤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전에 대부분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좀만 더 포기할 참으면 때. 되는데. 버텨라고. 조금만. 우리는 전 대통령 비센테 폭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오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멕시코 사람들은 약간 버릇처럼 우리가 내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면 공약을 언제 찍힐 거냐? 라고 했더니 오이라고. 근데 그거는 그 명언으로 남겼어요. 되게 인상적이네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엄청 하셨어요? 멋있게. 네. 이 대통령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뽑게 됐고 우리나라를 6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잘했어요. 잘했죠. 열심히는 했죠. 끝난 다음에 미안. 항상 세 번 가는 사람 있어. 이런. 근데 지금 멕시코 사람들 오이라고 하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유명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말이다. 그러네. 좋은 말이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전설 웨인 그레츠키라고 있는데요. 되게 멋진 명언을 했는데 I skate to where the puck is going to be, not to where it has been.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퍽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나갈 자리로 움직인다. 나갈 자리로 움직인다. 그 말이 스티브 잡한테 감동 줬었거든요. 왜냐면 그 2007년도에 아이폰 처음 발표했을 때 그 말을 했거든요. There's an old Wayne Gretzky quote that I love. I skate to where the puck is going to be, not where it has been. And we've always tried to do that at Apple. And we always will. 그러니까 현재 필요한 것보다 미래에 필요할 것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었죠. 스티브 잡스의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거 소비자에 대한 말이었는데요. I know what they want before they know it. 그냥 소비자 뭘 원하는지. 갑자기 소비자.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팔자. 남기자. 자, 비정상회담 조우정, 강지영 씨의 안건. 지식 예능이 각각 맞는 게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다. 비정상회담을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났어요? 네. 아니 이거 해결을 해줘야지. 무릎팍도사가 아니거든요. 끝내면 딱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거야. 아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그냥.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부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진 마세요. 괜찮아. 자, 출연하셨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2014년 7월 7일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왜냐면 딱 첫 방을 보고서 한 번쯤은 정말 나가고 싶다라고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황석영 작가께서 언급하신 부분이었는데 세계 시민의 의식으로 살아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나도 이제 세계인의 시각을 갖고 세계를 좀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조우정 씨 굉장히 부담되시겠는데. 황석영 작가는 대충 하고 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해야 돼. 잠깐만 해야 돼. 저희 100회가 문제였죠? 왜 외우는 거예요? 왜? 세계의 시각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 보여주세요. 아유, 먼저 하게 할 걸. 비정상회담이 전파를 단 지도 전파요. 정말 옛날 편. 훈화 말씀인 줄 알았죠. 비정상회담이 많은 외국인 출연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비정상회담의 이 외국인 출연자 여러분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좀 더 오래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아쉽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국경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자, 오늘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알면 할수록 참 모르는 게 많다. 네. 그래서요? 예. 네. 모르는 게 많다. 네. 그래서요? 예. 네. 뭐야?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